안녕하세요.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저한테 외국에 나가서 집 사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미국도 있었고 베트남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한 분은 현재 그리스에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게 나 국내에서 집 살 때는 어떤 세금 내는지 알겠는데 내가 만약에 해외 나가서 외국인 신분으로 집을 살 때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해당 내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해외 부동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솔팅을 하셨다라고 하면 처음 구입하실 때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혹은 돈을 내가 어떻게 들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해외에 돈을 들고 나가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외국환거래법이나 나라에 그냥 저희가 해외에 돈 들고 나갈게요 라고 신고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해외 돈을 송금하시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집을 사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셔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에 한해서는 그 자료가 우리나라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 내역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집을 사시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를 미리 계획을 짜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번 예금이 통장에 은행에 내가 얼마 넣어놨었고, 이 부분은 내가 미국 해외 은행에서 차입을 했고, 나머지 돈은 내가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미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놓으시고 작성을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우리나라 국세청이 여러분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볼 때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날라온 우편물이 있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국세청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준다고 그거를 보냈을까요? 돈을 내라고 보냈을까요? 대다수가 돈 내라고 저희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죠.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걸 뜯기도 전에 저한테 연락을 와요. 시기적으로 네. 볼 때 뭐 네. 내야 되는 거냐? 네, 나 이거 불편해서 아직 무서워서 못 열어봤다. 근데 내가 지금 뭐 내야 되는 거 있냐? 혹시 문제 있냐? 라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받기 전에 맞아, 나 지난번에 내가 미국에 집 샀지, 그리스에 집 샀지, 그거 관련돼서 뭐 왔나 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치 개비스콘을 먹은 것 같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러한 부분을 취득하실 단계부터 잊지 말고 꼭 작성을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에 집 사실 때 많은 분들이 직접 가서 내가 살 거야, 나 외국 나가서 살 거야,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 난 우리나라에서 애들을 키울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국 나가서 집 사면 나중에 달러가 오르면 달러에 대한 이득도 볼 수 있고 나 나가서 그냥 임대 줄 거야 라고 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주셨던 고객님들께서도 이렇게 분류가 좀 나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과연 저희가 월세를 줬을 때 어떠한 그럼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집을 사시고 월세를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매달 여러분들께서는 달러로 돈을 받게 되실 거예요. 혹은 달러나 혹은 유로 관련해서 돈을 받게 되실 텐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한국에서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이랑 합산돼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집을 샀더니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갈아타기라고 하죠. 내가 이 집을 살다 보니까 더 좋은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해당 집도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셨을 때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양도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집을 파셨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집을 처음 산 가격과 여러분들이 지금 판 가격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가구 1주택이면 우리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2억까지는 우리가 세금 안 내도 된다. 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집을 사시고 해외에 집을 만약에 파셨을 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해외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고 파실 때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세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외국 나가서 집 살 때 어떤 세금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하고 혹은 뭐 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도 빨리 나가서 해외에서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를 깎으면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이러한 삶을 꿈꾸곤 하는데요. 20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세금 신고를 하는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